자, 오늘은 7.2절 노멀 커브 아래 면적 지난 시간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제가 1번을 같이 풀어주고 여러분에게 2, 3, 4번 한번 해보라고 했었고, 요 표준 정규 분포표는 찾으면 자료는 여러분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고, 그리고 제가 포털에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표 읽는 거 연습하시면 되는데,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번은 지금 G의 절대값이 1.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는 확률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를 G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축을 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어떤 상태다? 그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분포다?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이 1인 1의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G라는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널리 쓰이는 분포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고 표준 정규 분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중심이 0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수식을 우리가 풀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1.5와 G는 1.5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5라는 지점은 어쨌든 0의 왼쪽에 있을 거고요. 1.5는 0의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 구간에 대해서 이것의 확률값이란 뜻은 이 면적의 값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를 한번 다시 가서 보면 자,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올려준 표에는 지금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G겠죠? 그러니까 0부터 0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G라고 하는 지점까지의 면적을 표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린 이거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였냐면 자, 뭐였죠? 아까?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구하고 싶다. 그런데 표에서는 어떤 정보만을 준다? 0부터 어떤 지점까지의 값.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의 값은 내가 표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0을 기준으로 지금 정확히 대칭이기 때문에 2배를 하면 되는 거죠. 0에서 1.5까지. 그럼 이 1.5라는 숫자를 G라고 했을 때 G라고 하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표에서 읽으시면 돼요. 자, G가 1.5다. 일단 G의 1.5 여기서 먼저 찾고 1.5 아래 소수점이 지금 없죠. 예를 들어서 1.523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이후에 또 읽어야 되는데 지금 1.5기 때문에 1.5 00을 보시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나는 점을 찾으면 0.433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다? 0.433이다.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2배에 0부터 1.5까지 확률을 표에서 찾았고 그것을 2배 하면 되니까 0.4332의 2배 따라서 0.8664가 된다. 그래서 지금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0.8664예요. 자, 그러면 전체 지금 G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는 끝이 없죠. 즉 점근선이 이 가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로 이렇게 있고 이 선이 만나지는 않지만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쪽으로 한없이 펼쳐지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고 그 면적을 다 더하면 지금 이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그때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확률 변수의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될 수밖에 없죠. 확률의 모든 합이기 때문에. 자, 2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3번 G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림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G축을 그리고
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더 작은 값. 자, 표를 이용하고 싶은데 표에서는 0부터 어떤 값까지의 면적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칭 구조를 활용하면 되는데, 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나 0에서 2까지의 거리나 같기 때문에 2부터 이 무한대까지의 값을 색칠해 보면 이렇게 파란 빗금으로 칠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지금 이 면적하고는 같은 값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하든 2 이상이든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찾을 수 있어요. 표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체 확률, 즉 전체 면적은 값이 1이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되겠죠. 0.5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럼 0.5에서 나는 이 부분만 제외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표에서 뭐를 읽자?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지점까지의 확률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2.0을 읽으면 되겠죠? 2.00이니까 여기 0.4772. 자, 여기에 이 값이 0.4772.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된다? 0.5에서 0.4772를 빼면 되니까 0.0228이 되나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g의 값이 마이너스 2.58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라.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8이면 어쨌든 0의 왼쪽에 있을 거고요. 그보다 큰 값을 찾으면 빗금으로 쳤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은 0.5일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대칭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g가 마이너스 2.58보다 클 때 확률인데, 그쵸? 인데 이 값은 어떻게도 볼 수 있다? 마이너스 2.58보다 g가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더하기 0보다 g가 클 때의 값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0.5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8부터 0까지나 0부터 2.58까지는 같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58까지 이 값은 표를 이용하면 된다. 그럼 2.58 한번 찾아볼게요. 2.5 그리고 가로축에서 0.08 그럼 더해주면 2.58이죠. 교차하는 지점을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2.5니까 여기네요. 0.495 그래서 이 부분이 0.495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0.9951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쓰면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0.995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이어서 표 읽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볼게요. 확률 변수 g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를 때, 자,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의 제곱을 의미하고 있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에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확률 변수 g에 따른 확률 분포 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이 0이란 뜻이에요. 중심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g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3. 이때 이 0.33은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a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 a보다 클 때가 0.33인데 자, A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럼 A보다 큰 게 0.33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딱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은 0.5니까 지금 0.5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이 대략 여기에 있겠다. 0보다 큰 값일 거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은 값, 크거나 같은 값인가요? 네. 찾으면, 자, 이때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면적의 넓이가 0.33이다. 그렇다면 이 전체 반에 해당하는 넓이가 0.5니까 나머지 이 넓이는 0.17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봤을 때 0.17이 되는 A라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역으로 찾는 거죠. 면적이 0.17이 되는 거. 자, 0.17이 되는, 자, 여기 표 안에서 이제 0.17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0.1700. 그럼 그게 어떤 G의 값이냐? 보면 0.4, 4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교차하는 지점 찾아서 주면 0.44에 해당이 돼요. A라는 값이 얼마다? 0.44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G가 A보다 클 때 0.989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보다 크다. 근데 값이 거의 1에 가깝죠.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A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면적이 얼마다? 0.9893이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0.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빗금친 영역에서 0.5를 빼주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0.489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 A를 찾기 위해서 면적이 0.4893이 되는 A 값을 대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0부터 A까지의 넓이, 즉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시메트리죠. 그러니까 대칭이기 때문에 이 A를 찾는데 이 면적이 얼마라고요? 0.4893. 그럼 이 A를 쉽게 표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 대칭이니까 내가 찾으려는 실제 A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죠. 0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0.4893. 자, 여기 보이시나요? 0.4893. 그쵸? 그러면 여기 G를 찾기 위해서 2.3하고 0하고의 교점이니까 2.3이라는 G의 값. 여기가 2.3. 그럼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찾으려는 값은 마이너스 2.3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번, 4번, A번, 3번의 값 A는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고 4번은 1.3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4번도 이렇게 지금 그림 그려서 대칭 구조인 거 확인하고 확률 분포표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한번 보죠.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뮤는 50이고 시그마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45와 62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대로 보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x의 정체가 연속 확률 분포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냐면 50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겠죠. 지금 시그마가 10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란 뜻이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니까 10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형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x가 45와 62 사이의 확률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확률을 계산할 때 물론 적분을 잘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표는 어떤 표예요? 표준 정규분포표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정규분포의 정보를 표준화 또는 정규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변환을 하는 거죠. 즉 X라는 변수를 G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G로 우리가 변환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했나요? 표준 정규 분포 얘기하면서 했던 표준화 작업 뭐였었죠? X에서 뮤를 빼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다. 이게 이제 G라고 하는 값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치환을 하면 이 변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기는 하는데 평균이 얼마로 맞춰진다? 0으로 맞춰지고 분산이 1로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우리가 표를 이용할 수 있고 계산이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얼마? 45와 62 사이에 x가 있을 확률을 찾고 싶은데 나는 x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g에 대한 정보로 지금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g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g로 변했다. g는 어떻게 된 거다? x-50 나누기 10으로 한 거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숫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5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부등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45에서 50을 빼고 10으로 나눈다. 62에서 여기 62에서 50을 빼고 10으로 나눈다. 이렇게 변환을 해줄 건데 자 그렇다면 좌측에 있는 값은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10분의 12가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의 확률은 G가 역시 연속 확률 변수고 어떤 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중심이 얼마? 평균 0이 된다. 그쵸?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마이너스 0.5라는 어떤 지점부터 1.2까지 사이의 확률이다. 즉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면적의 값이 곧 확률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표를 이용했을 때 우리는 0부터 1.2까지의 확률값, 이 빗금친 영역의 값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표에서 1.2, 0.3849.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확률은 뭐랑 똑같아요? 0부터 대칭으로 생각하면 0.5까지. 0.5도 읽어볼게요. 0.195. 따라서 0.1915하고 0.3849를 더해주면 이것이 결국 확률값이 된다. 더하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방법 연습해 봤어요.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가 자사의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냉장고 구입 후에 교체하기까지 기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108개월, 그리고 표준편차 12개월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김치냉장고 사용자 중 구입한 지 8년에서 11년 사이에 교체한 사용자는 몇 %인지 구해라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냉장고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이제 평균을 냈더니 108개월. 자, 이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겠죠. 뭐 S전자든지 뭐 L전자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회사에서 김치냉장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얼만큼 썼는지 그것을 표본을 다 추출해서 다 계산하고 했더니 어쨌든 평균이 108개월이 나오고 표준편차가 12개월이 나왔다. 그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이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냉장고 구입 후 교체하기까지의 기간을 X라고 하자. 자 기간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연속이죠.
기간을 우리가 뚝뚝 끊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기간은 x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8이고 표준 편차가 12니까 12제곱에 따르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x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얼마죠? 8년에서 11년 사이에 교체한 것?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n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의 정보가 개월로 정의가 돼 있죠. 몇 개월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8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 12 곱하기 8을 해서 96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1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11 곱하기 12를 하니까 132개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6에서 132 사이에 있을 확률을 찾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걸 계산하려면 제가 그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를 보여줬었죠. 굉장히 복잡했던 뭐 파이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갔던 그런 함수에다가 직접 x에 96 넣고 132 넣어서 그 사이에 있는 뭐 면적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즉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96부터 132 사이 적분인데 그거보다는 표준정규 분포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꾼다? G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꿔주고 G의 정의가 뭐였냐면 X에서 정규 분포의 평균을 빼고 분산의 루트값, 즉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시그마로 나눈다. 이것이 G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96과 132도 똑같이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96에서 똑같이 108 빼고 12로 나누고 132에서도 108을 빼고 12로 나누고 이 작업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자 좌변에 1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2분의 얼마예요? 24죠? 그래서 2가 되네요. 즉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값만 우리 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된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를 이용하면 0과 2 사이 찾아주고 0과 1 사이 대칭 이용해서 구해주고 왜냐? 0부터 어떤 값까지의 면적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0 이하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0과 1 사이 구하면 되는 거죠. 대칭이니까요. 모양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0에서 1까지의 확률값. 자, 이 사이의 확률값을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라고 보면 돼요. 0부터 1까지. 1.0 찾았을 때 0.3413. 그 다음에 2까지 2.0 찾아보면 0.4772. 자, 해서 더해주면 0.818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81.8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했더니 원래 이제 그 조사된 결과를 사용을 했더니 어떤 소비자가 8년에서 11년 사이에 이 냉장고를 교체하는 그 비율이 81.85%가 나왔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자제품, 뭐 냉장고 같은 걸 보통 한 10년 정도 쓰잖아요. 10년 이상 쓰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정도로 많이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7.2절을 마무리하고요. 자, 7.3절로 왔고요.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도 물론 뭐 확률을 계산하고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모집단, popul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통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판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판기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자판기, 등록되어 있는 자판기 안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다 모으면 그게 모집단인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형이 있다. 그럼 그 인형을 우리나라에서 다 모아놨다. 그럼 그게 이제 모집단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지역을 여러분이 정해서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생산되어진 어떤 물건의 총 집합, 이런 것들을 모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왜 중요할까요? 예측 때문인 거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나 나왔다.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불량률을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방법을 쓰는 거고 도구가 도입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류를 줄이려면 그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거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있는 오렌지 주스 그거 다 수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까요? 그쵸. 그걸 다 일일이 따서 조사를 하려면 모아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물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를 낸다거나 할 때.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시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고 우리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본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표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가 표본이다, 샘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어떤 구, 어떤 서울시, 경기도 등등등 지역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서는 이제 또 빈부격차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동네에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동네는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표본을 뽑는 입장에서는 표본은 균등하게 뽑아야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 패턴을 조사하고 싶은데 강남구에서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평균보다 잘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듯이 부동산 가격이나 등등을 파악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 조사를 하게 되면 특정한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는 어쨌든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인 추측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모집단 전체를 내가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표본을 뽑는다라고 일단 기억하고 그 표본에서 내가 뭘 하는 거다?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통계량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 뽑은 거예요. 몇 개만 뽑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자판기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자판기 오렌지 주스라고 모집단을 정의하면 거기에 대한 샘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것만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표본을 뽑았을 때 내가 만약에 10개를 표본으로 뽑았다. 그럼 그것들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그 표본들의 분산을 계산했을 때 그것을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다라고 일단 기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